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비교할 데가 없으면은 평범한 게 얼마나 특별한지 안 보이거든요. 한국에서 새벽에 혼자 걷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생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편의점 갔다 오고 막차 놓쳐서 조금 걷고 이어폰 끼고 집에 가고 핸드폰 보면서 횡단보도 기다리고.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게 이상해서요. 부럽다보다 먼저 이게 가능하다고요? 이 생각이 들어서거든요. 스웨덴에서 밤길은 그냥 길이 아니에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계산이 돌아가요. 뒤에 발소리가 가까워지나? 저 사람이 왜 내 속도랑 비슷하지? 지금 핸드폰 꺼내도 괜찮아? 저 골목으로 돌아가면은 빠져나갈 데가 있나? 산책이 아니라 조용한 생존 게임이에요. 게임이라고 하기엔 재미도 없거든요. 진짜 무서운 건 여러분, 그 생활을 오래 하면은 긴장하는 내가 정상이라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스웨덴에서 살 때는 몸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해가 지면은 어깨를 힘이 들어가고 주머니를 만지고 걸음이 조금 빨라지고 뒤에서 누가 오면은 쇼윈도에 비친 모습을 봤거든요. 누가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그냥 살면서 배운 거예요. 불안도 오래 하면은 습관이 됩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했어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살면서 밤에 나갈 때는 항상 머릿속에 작은 지도가 있었어요. 여기는 괜찮다, 저쪽은 피하자, 이 시간에는 가지 말자, 누가 갑자기 말을 걸면은 대답을 짧게 하자.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은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피곤해져요. 몸은 걷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경계 근무를 서는 느낌. 근데 한국에 와서 그 경계 근무가 조금씩 끊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길이 밝고 사람이 늦게까지 있고 편의점이 많으니까 그냥 변한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집에 갔는데 제가 이어폰을 양쪽 끼고 있었어요. 핸드폰도 그냥 손에 들고 있었고 가방도 앞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뒤를 확인하지도 않았거든요. 그 순간 멈췄어요. 제가 지금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걷고 있네.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한국이 안전하다는 말은 범죄일 얘기만은 아니에요. 몸에서 긴장이 빠지는 얘기예요. 이 차이는 살아본 사람만 압니다. 여행으로는 잘 안 보여요. 한국 사람이 스웨덴이나 미국에 일주일 다녀오고 괜찮던데 헨리야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죠. 맞아요. 일주일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운 좋으면은 한 달, 두 달 아무 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사는 건 완전히 달라요. 여행은 잠깐 조심하는 거고 생활은 그 조심이 내 성격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매일 퇴근하고 마트 가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집 앞까지 걸어오는 동안 작은 긴장이 계속 쌓여요. 한 번은 별거 아닌데 몇 년이 지나면은 사람이 바뀝니다. 한국에서 제가 제일 크게 느낀 건 음식도 아니고 배달도 아니고 지하철도 아니었어요. 진짜 제 몸을 바꾼 건 밖에 나갈 때마다 방어 모드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한국 앞에서 사람들이 테이블에 핸드폰을 두고 화장지를 갖다 놔요. 처음 봤을 때는 진짜 이상했어요. 스웨덴이나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건 맡겨둔 게 아니라 떠나보낸 거예요. 물론 한국도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도 완벽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든 사건이 생기고 위험한 사람은 있어요. 근데 사회의 기본값이 너무 달라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스웨덴에서 저는 백팩을 뒤로 매는 것도 신경 썼어요. 지퍼가 뒤에 있으면은 제가 못 보니까요. 지갑은 뒷주머니도 안 넣고 핸드폰은 손에 들면은 꽉 잡고 이어폰은 한쪽만 켰어요. 한쪽 귀는 항상 길거리에 남겨둬야 하거든요. 웃기게 들죠 여러분. 다들 한국 분이라서. 근데 이건 웃긴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귀 하나도 마음 편하게 못 쓰는 사회라는 뜻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서양에 대해 착각하는 게 바로 여기에요. 스웨덴은 복지가 좋으니까 안전하겠지. 유럽은 성숙하니까 길거리도 편하겠지. 미국은 자유로운 나라니까 사람도 편하게 살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예쁘게 연결되지 않거든요. 복지가 있어도 밤길에서 계속 뒤를 확인할 수도 있고 건물은 예뻐도 지하철역 앞에서 몸이 굳을 수도 있어요. 나라 이미지와 실제 생활감은 다릅니다. 저는 스웨덴을 싫어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 가족이 있고 제 어린 시절도 있고 제가 태어난 언어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기억이 있는 나라라도 문제는 문제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도 착각하지 않아요. 한국에는 아직 기본선이 남아있어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이유 없이 건드리면 안 된다. 공공장소에서는 손 놓으면은 주변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이 감각은 돈으로 바로 만들 수는 없어요. 법반세계 만든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CCTV만 늘린다고 완성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 공유된 기준이 있어야 해요. 서양은 그 기준을 너무 많이 잃었었거든요.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항상 작은 말로 시작돼요.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강하게 말하면 우리가 너무 차갑잖아. 그냥 비하는 건 낫지. 이런 말이 계속 쌓이면은 평범한 사람이 먼저 자기 생활을 줄여요. 밤에는 안 나가고 특정 길을 피하고 누가 이상하게 굴어도 참아요.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 아니죠. 자유라는 이름으로 착한 사람에게 긴장을 떠넘기는 거예요. 저는 2020년에 스웨덴에 잠깐 돌아갔을 때는 그걸 몸으로 다시 느꼈어요. 엄마 집에서 마트까지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익숙한 동네였어요. 근데 문을 나가자마자 옛날 습관이 바로 돌아왔어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가방을 앞으로 당기고 발소리가 들리면은 속도를 조절했어요. 어두운 쪽은 자연스럽게 비했어요. 그 순간 좀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는 몇 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았었거든요. 나는 한국에서 그냥 변했던 게 아니구나. 내 몸이 쉬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너무 컸어요. 사람은 집에서만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에서도 쉬어야 하거든요. 새벽에 물 하나 사러 가는 길에도 몸은 괜찮다라고 느껴야 해요. 어떤 사회에서는 밖에 나가는 순간 몸 안에서 작은 경궁이 울려요. 그리고 그 소리를 너무 오래 들리면은 그게 자기 성격인 줄 알아요.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왜 밖에만 나가면은 피곤하지?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말하고 싶은 게 딱 이거예요. 한국의 안전은 장점 하나가 아니라 생활 전체를 받쳐주는 바닥이에요. 그 바닥이 있으니까 도시가 밤에도 살아있어요. 가게가 늦게까지 문을 열고 학생들도 집에 돌아가고 사람들도 불필요한 긴장을 털어내요. 이건 분위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 마음의 체력 문제예요. 안전이 무너지면 도시가 먼저 다칩니다. 가게 문이 빨라지고 사람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모르는 사람을 보는 기준이 달라져요. 그게 진짜 손실이에요. 돈보다 먼저 사람 얼굴이 바뀌어요. 물론 한국에도 불편한 점은 있어요. 한국의 눈치는 사람을 숨막히게 할 때도 있고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게 만들 때도 있죠. 그건 분명히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눈치가 전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끔은 그 시선이 선을 지키게 만들고 이상한 행동을 조반에 멈추게 하고 약한 사람이 혼자 남지 않게 해요. 서양은 이걸 너무 빨리 버렸어요. 그리고 버린 다음에 그걸 자유라고 불렀어요. 이름은 예쁜데 결과는 별로 예쁘지 않았거든요. 한국이 서양에서는 배울 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생활 존중, 개인의 여유, 뭐 다양한 삶을 인정하는 태도. 이런 건 한국도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서양이 망친 것까지 멋있어 보인다고 가져오면 안 돼요, 여러분. 무관심을 자유라고 부르고 방지를 관용이라고 부르고 선을 못 긋는 걸 성숙함이라고 부르면은 결국 평범한 사람이 길에서 먼저 비하게 됩니다.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걸 배워요. 여기서는 조금 더 해도 되는 거구나. 사람들이 비하기만 하는 거구나. 사회는 그렇게 무너져요.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물러서면서 무너져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새벽에 라면 사러 나가는 것, 밤길에 음악 들으면서 걷는 것, 택배가 문 앞에서 그대로 있는 것, 낯선 사람이 가까이 와도 몸이 먼저 굳지 않는 것. 이건 작은 편리함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를 얼마나 가볍게 살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너무 오래 누리면은 그게 선물인지 모릅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그 선물을 몸으로 느꼈고 스웨덴에서 돌아가서 그 선물이 없을 때 몸이 얼마나 빨리 굳는지도 느꼈었거든요. 지금 호주에 살아도 비슷한 순간이 있어요. 밤에 강 근처에 걷다가 누가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면은 몸이 먼저 반응해요. 한국에서 배웠던 변함이 잠깐 사라지고 다시 저랑의 계산이 켜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알게 돼요. 한국에서 누린 건 기분이 아니라 환경이었구나.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완벽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을 무조건 칭찬하고 싶어서도 아니거든요. 그런 말을 하면은 오히려 사보여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더 단순해요. 한국에는 아직 지켜야 할 것이 남아있어요. 밤에 혼자 걷는 사람이 계속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사회. 핸드폰은 손에 들고 있어도 심장이 먼저 반응하지 않는 사회. 길을 걸을 때는 몸이 전투 모드로 바뀌지 않은 사회. 이건 그냥 지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기본 바닥이에요. 그 바닥이 무너지면은 복지, 자유, 다양성, 선진국 이미지 다 좋아도 갑자기 가벼워져요. 집 앞 편의점 가는 길이 무서우면은 예쁜 말은 오래 못 버팁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걸 너무 늦게 깨닫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다음에 옛날에 새벽에 편하게 걸었는데?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미 너무 비싼 값을 치른 뒤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안전을 평범한 배경처럼 여기지 마세요. 그건 배경음이 아니거든요. 그건 이 나라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리거든요.